안녕하십니까. 새로운 해법, 새로운 행동, 새로운 얼굴 구본철입니다. 오늘은 제 90회 방송으로 문재인과 그 일당, 이 반동자들은 코로나 백신 농단 세력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을 당한 죄죠. 탄핵의 그 주요 원인으로 김 위원장은 정경유착, 특별히 삼성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. 승계의 편의를 봐준 방식으로 이루어진 정경유착, 그리고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, 이 두 가지가 주요 이제 탄핵 사유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. 이 사과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여러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. 대신에 이 농단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. 최근에 이 반동자들이 농단이란 말을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. 특별히 성공한 케이스는 최순실 국정농단, 여기에서 결국은 탄핵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저들의 프레임이 성공했다고 보는 것이죠. 자, 그러면 이 농단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? 한번 보면은요, 간교한 수단으로 이익을 독차지하는 것이다. 다시 말해서 특별히 이제 권력기관,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농단이란 이제 프레임을 잘 붙이는데요. 공적 권한을 가지고 사익 추구를 위해 사사로이 악용하는 것, 이게 이제 농단이다,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국정농단이라고 붙였던 그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, 자, 여러분,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코로나 백신 농단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어느 것이 여러분이 듣고 보시기에 위중한 것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 대한민국의 코로나가 지금 1일 1000명이 넘어가기를 지금 며칠째 지속되고 있습니다. 일이 되면 온 그 사회 활동을 일시 완전히 정지시키는 제3단계로 진입해야 되는 요건이 충족되고 있다,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온 국민의 기본 생활이 정지되면서 온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또 피해를 갖게 되겠지만,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정치적 이익을 보는 집단이 분명히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도록 방치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관리를 해온 질병관리청, 더 나아가서는 청와대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. 코로나를 그렇다고 해서 외국처럼 국민이 정부 정책을 잘 따르지 않았는가? 잘 따랐죠. 잘 따랐습니다. 그러나 일부 따르지 않은 세력들이 있습니다. 지금도 1000명, 2000명 모여가지고 이제 시위를 하는 집단들이 있죠. 아니,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얼마든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노총 같은 이제 이 친정부 외부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정부의 이 코로나 방역에 반해서 5개 집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. 다시 말해서 민노총이나 이런 외부 세력의 영향력이 정권에 크게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노조원들한테 또는 노조원들에게도 보여주면서
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함이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말하자면 친정부 세력들이 정부와 짬짬이로 서로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것입니다. 이런 것들이 국정농단이죠. 게다가요, 지금 이 코로나 백신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결국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내년도 지속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끝장입니다. 네, 끝장입니다. 이 끝장이란 말에 우리가 실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, 여러분, 지금 이제 3단계를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지만 이제 3단계를 보름 정도 또는 뭐 한두 달 이렇게 지속한다고 하면 이미 국민 경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산하게 됩니다. 왜 이런 지경까지 몰아가고 있을까요? 왜 방치하고 있을까요?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요? 옛날에 메르스 사태 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그렇게 온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지금 어느 지자체장이나 누구라도 그때보다 더 심각한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하여 정부 정책에 대하여 추궁하거나 압력을 가하고 있는 그런 단체나 사람들이 있습니까? 자, 이런 악몽을 탈출하는 방법은 치료제가 아니라 백신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. 지금 언론에 의하면 모더나가 화이자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등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을 확보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지금 기나긴 그 암흑의 터널의 끝자락에 와 있는 듯합니다.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그들은 코로나 악몽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저들의 그 백신 접종 1차 시행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죠.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1차 접종 대열에서 배제되었는지 아니면 스스로 배제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.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백신 개발에 선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불확실하고 또 규모도 크다고 해서 망설였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. 그 돈이 1조 원도 안 되는 돈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, 자, 이 수십조 원까지 지원금을 뿌리는 판국에 의학 개발을 하는데 1조 원 정도가 그리 큰 돈일까요? 이런 사고방식이라면 지금 신약 개발에 투자를 전혀 하지 못할 자들입니다. 자, 이런 이 핑계는요, 결국은 그 투자에 대한 생각이나 기본 상식도 없다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지 않았다,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. 이 정권이 지금 5천만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,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. 저들이 권력을 가지고 저들 마음대로 저들의 이익에 맞게 지금 국민의 생명을 악용하고 있으니까 이것이야말로 농단이죠. 안 그렇습니까? 국민이 개별적으로 무슨 힘이 있어 이제 개별적으로 백신을 구할 것이며 또 어떤 방식으로 외국에 나가서 백신을 맞고 돌아오겠습니까? 국민의 입장에서는 참 딱하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의 입장에서는 정부에게 다 되고 기존 파이자나 또는 모더나의 그 백신을 10배를 주고라도 지금 당장 구입해 오라고 다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이제 선진국 국민들이 백신을 맞기 시작하고 한 20-30% 국민이 맞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전체 그 사회의 면역 효과가 파급이 되면서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가 내년 상반기가 됩니다. 그때 우리나라는 이제 또 일일 1,000명, 2,000명의 백신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요, 세계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.
수출이고 뭐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. 이렇게 죽어나가는 사람들은요, 기준적으로 내년 이제 2월부터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세월호 사건보다 더 그 악몽의 세월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때부터 죽어가는 사람들은요, 세월호에 죽은 우리 학생들보다 더 그 원인이 된 그 죄목보다 더 나쁜 죄목으로 저들을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기껏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길길이 뛴 자들에게 이제 코로나 백신 농단으로 전 국민의 삶을 황폐하게 하고 결국 정부에게 구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죄를 반드시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국민의힘도 이 코로나 백신 농단으로 문재인 정권에게 죄를 물어야 될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. 뒷배경에다 그냥 백신이 먼저다 이런 그냥 허약한 구호나 내걸고 그럴 게 아니라 몰아붙여야 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 만일에 국민의힘이 힘이 부족하게 되면 전체 시민사회와 합심해서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백신 농단 처벌을 위한,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내년 2월까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백신 1,000만 회분에 대해서 확보하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. 단순하게 지금 정부에게 왜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느냐고 추궁할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. 내년에 2월까지 백신 1,000만 회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정권을 내놓아라 라고 호통을 쳐야 하고요. 또 그런 확약서를 받아야 합니다. 이번 코로나 백신 농단의 주역인 자들 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. 이 자들은 을사오적 오적보다도 더 중한 죄목으로 반드시 다스려져야 합니다. 이 코로나 백신 농단은 이 5,000년 역사에서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친 자들, 지금 장난치고 있는 자들, 이 집권 세력에 의해서 저질러졌습니다. 우리 잊지 맙시다. 문재인의 코로나 농단, 코로나 백신 농단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새로운 해법, 새로운 행동, 새로운 얼굴 구본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